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죠. 톰 브래디. 이 선수의 성공 비결, 과연 뭘까요? 오늘은 바로 그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직접 밝힌 리더십의 비밀, 그의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브래디는 리더십의 시작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스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챔피언이 될 것인가? 이게 정말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해요. 진정한 리더를 가르는 핵심적인 질문인 거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스타는 개인 기록이나 스포트라이트, 이런 걸 쫓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챔피언은요. 오로지 팀의 승리, 우리 모두의 성공에만 집착하는 거죠. 브래디는 바로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결과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플레이북 첫 번째 전략이 나옵니다. 바로 팀이 먼저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특히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도 팀을 우선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원칙이 진짜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 있었어요. 미시간 대학 시절 팀의 주장이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기대를 받는 신입생한테 주전 자리를 뺏기고 벤치로 밀려난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여기서 브래디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정말 대단합니다. 보통 이럴 때 삐지거나 태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브래디는 달랐습니다. 자기가 거의 뛰지도 못한 경기에서 팀이 이기니까 의자 위에 올라가서 누구보다 큰 소리로 응원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행동 하나로 그는 마커룸의 모든 동료들에게 진짜 리더로 인정받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핵심은 이거죠. 내가 잘 나갈 때 팀을 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장 힘들고 좌절했을 때 보여주는 그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걸 브래디는 이때 온몸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의 커리어 전체를 관통하는 신념이 되죠. 자, 그럼 이런 경험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리더십 도구들로 만들어졌을까요? 이제 브래디의 리더스 툴킷, 그 연장 가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3가지 플레이가 나와요. 자, 3가지입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둘째, 기준 자체를 남다르게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셋째,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파악하는 것. 자,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플레이. 이름 없는 영웅을 인정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팀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브래디도 이 교훈을 대학 시절 선배 쿼터백 한 데서 배웠다고 해요. 그 선배가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팀 풀백 크리스 플로이드만큼 든든한 선수는 없습니다. 라고요. 이 한마디에 그 풀백 선수는 자기가 10피트짜리 거인이 된 것 같았다고 했대요. 아, 공개적인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움직이는구나. 브래디는 이걸 보고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리고 브래디는 이걸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데 스크린 플레이가 성공할 때마다 자기 돈으로, 자기 사비로 공격 라인맨들한테 한 사람당 $1,000씩 줬다는 거예요. 말뿐인 인정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자, 두 번째 플레이는 기준을 설정하라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코치가 시켜서 하는 팀은 절대 최고가 될 수 없다. 선수들 스스로가 서로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서로를 밀어붙이는 문화. 이게 진짜 강팀을 만든다는 거죠.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코치가 7초 안에 20번 전력 질주, 휴식은 30초 이렇게 훈련 메뉴를 줬는데 브래디가 그걸 딱 보더니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하고 팀원들한테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우리는 6초 안에 24번 뛴다. 휴식은 15초다. 코치가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기준. 챔피언의 기준은 더 높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죠. 자, 이제 툴킷의 마지막 도구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팀원 개개인을 깊이 이해하는 것. 브래디는 이걸 사랑의 언어에 비유해요. 사람마다 동기부여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걸 아는 게 리더의 필수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줄리안 에델먼이라는 선수는 굉장히 승부욕이 강해서 일부러 너 오늘 좀 느려 보인다? 이렇게 자극을 하면 오히려 막 불타올랐대요. 반면에 전설적인 선수였던 랜디 모스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라 계속해서 당신이 최고야,
팀에 꼭 필요해 라고 말해줘야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고요. 똑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는 언어를 쓴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리더십만 있으면 팀이 성공할까요? 브래디는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리더십은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거죠. 그 유명한 빌 벨리칙 감독을 보세요. 아주 냉정하고 규율을 중시하고 두려움으로 팀을 통제하는 스타일이죠. 이게 바로 시스템이에요. 브래디는 자기가 감독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의 빈틈을 메워주는 접착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감독의 냉정함을 자신의 긍정 에너지와 인간적인 관계로 보완한 거죠. 그러니까 브래디의 성공은 단순히 그 혼자만의 리더십 덕분이 아니라 패트리오츠 웨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시스템 덕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을 뽑는 방식, 훈련 프로세스, 강인함을 강조하는 문화, 1년 내내 돌아가는 리듬, 모든 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자신의 리더십은 이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브래드의 플레이북인데요.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 플레이북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래드는 리더십이 고정된 게 아니라고 말해요. 계속 진화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신인 때는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작은 그룹부터 이끌어야 하고 커리어 중반이 되면 이제 팀원 개개인의 마음을 읽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테랑이 되어서는 오히려 힘을 빼고 겸손하게 다가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톰 브래디의 플레이북 핵심만 딱 정리해볼까요? 첫째, 스타가 아니라 챔피언이 되기로 마음먹으세요. 둘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동료들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칭찬해주세요. 셋째, 조직의 리더를 그냥 따라하지 말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보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십은 계속 배우고 발전시켜야 하는 기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톰 브래디의 플레이북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리더십은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내 팀에서 나의 리더십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